오늘 제가 발표드릴 제목은 직장 생활에서 성과를 내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는 좀 거창한 제목에 잡았습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서부터 8월 달까지 트레발이라는 북클럽의 클럽장으로 좀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트레발이 대표와 좀 인연이 있어서 북클럽을 맡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한 세션에 한 20명 정도씩 저희가 시간을 같이 갔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참석자들이 뭐냐면은 20대 후반에서 30대의 직원들이 주로 참석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는 분, 또 글로벌 회사에 있는 분, 벤처에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전문직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 대학원생들도 석박사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클럽 멤버들과 이렇게 쭉 제가 얘기를 해보면서 그들의 고민들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커다랗게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한 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한 가지는 일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보람있게 일을 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나의 커리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나 자신의 개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3가지가 가장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민은 그게 트레발이 멤버들뿐만 아니라 우리 KT 내 전 직원에게도 다 있는 바이고요. 20, 30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40대, 50대도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성과도 내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답변을 해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커다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제가 3가지 키워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미와 변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를 좀 보람있게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도대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가, 또 어떤 기여를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들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에 나를 드라이브하는 힘이 뭘까요? 정말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KT도 고객의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죠. 정말 내가 하는 일이 고객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다른 사람의 혁신에 기여한다면 정말 일하는 데 있어서 보람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회사의 미션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에 일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 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우리가 일에 있어서 보람과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니, 의미도 목적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평가는 좋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성과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요, 열심히 일하는 게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성과는 변화를 이루어내는 거에 성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구글의 전 인사 책임자가 쓴 글을 봤어요. 그 글 제목이 뭐냐면은 어떻게 이력서를 써야 되는가예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이 나오는데 저기에 있는 문장입니다. Accomplished X as measured by Y by doing Z. 이러한 문장을 썼어요.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성취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표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요, 우리 직원들을 보면은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성과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써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공헌해냈는가, 이것이 성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 아니면 어떤 측정 지표로 표현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예시를 써놨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기존보다 어떤 변화를 수치적으로 만들어냈느냐, 이것이
성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조금 더 즐겁고 보람있고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있어서 내 일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되게 재미있는 키워드인데요. 연결과 융합이라는 것입니다. 또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제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요. 주위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좌절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겨우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포기하고 제가 잘하는 것을 찾아야 될까 봐요. 제가 만난 멤버들 중에서는요, 의학대학원에 다니는 멤버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유명한 박사과정을 하는 친구들, 또 아주 국내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공통적으로 저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KT의 많은 직원들도 아마 저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참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100분의 1 정도 돼야지 최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100분의 1이라는 거는 한 명밖에 최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100분의 1에 못 든다면 어떻게 최고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가 아닌데도 최고가 될 수 있는 비결은요, 곱하기입니다. 내가 어떤 영역에서 1000분의 1을 만들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세 영역을 연결을 하면은 1000분의 1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글을 봤어요. 미국에서요, 길버트 시리즈로다가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가 있어요. 스콧 아담스라고 있거든요. 그분은 뭐냐면은 직장 생활에 대한 촌평을 만화로 그려가지고 굉장히 유명하고요. 지금 아주 백만장자예요. 그분이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만화가로서 필요한 재능을 다 갖추지 못했지만 성공했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예술적 재능,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 평범한 유머 감각, 그리고 기업 문화에 대한 약간의 경험만 있었을 뿐인데 말이다. 재밌게도요, 스콧 애덤스는 만화를 되게 잘 그리는 만화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글쓰기에 일반 작가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머 감각, 개그맨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들에 비해서 떨어져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그렇게 썩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직장 생활을 해본 만화가는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만화도 그릴 줄 알고 글쓰기도 할 줄 알고 약간의 유머도 가진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결합함으로써 그는 최고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한 의사가 나와요. 그 의사가 벤처를 차렸는데요. 어떤 벤처를 차렸냐면은 휴대용으로 초음파 기기, 우리 몸속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촬영하는 초음파 기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거를 만들었던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산모가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이에 산모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만약에 휴대용으로다가 정말 산모의 배를 볼 수 있는 초음파 기기가 있었으면은 내가 훨씬 그 상황을 잘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찾아봤는데요, 그런 기계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이분이 사실 학부를 공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의전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공학과 의학을 융합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은 이분은 공학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로서도 그냥 보통 의사예요. 그렇지만은 공학과 의학, 이 두 가지를 결합함으로써 일반적인 의사보다도 세상을 더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성원들도 내가 어떤 분야에서 되게 앞서고 있지 못하다, 그래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의 게임의 룰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영역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근데요, 자신의 영역을 만드는 방법은 새로운 것을 찾아서 자신의 영역을 만들 수도 있지만은요, 기존에 자신이 적절하게 하는 것들을 한번 연결하고 융합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최고의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늦가기 천재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앱스타인, 그의 한번 글을 읽어봤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룰이 분명하고 협소한 영역에서는 전문가가 성공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영역은 AI가 다 대체할 것이다. 이제 남아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만 남아있겠어요? 이제는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 규칙이 분명하지 않은 영역만 남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누가 성공하냐 하면은 여러 가지를 폭넓게 융합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돌파는 특정 분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가진 여러 가지를 연결하고 융합하는 능력이 더더욱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사람의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윈이죠. 다윈은 사실 생물학자가 아니에요. 지질학자입니다. 지질학자인데 뒤에 생물을 했어요. 두 가지를 융합함으로써 세상에 굉장한 이론을 낼 수 있었죠. 그 다음 인물은 다 아는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뭐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의 철학과에 다녔다가 중퇴했어요. 그리고 뭐 서체 교육 받고 또 인도 여행도 하고 애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픽사에 가서 영화도 만들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쓸데없는 일들, 뭔가 실패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모든 경험들을 연결을 해서 세상을 바꾸는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실제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저 연설을 했어요. 커넥팅 닷스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점처럼 있었던 것들을 다 연결을 해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점점으로다가 흩어져 있는 것들을 연결을 할 때 우리가 뭔가 세상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기 마지막 사진 있죠? 이 퀴즈입니다. 마지막 사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 마지막 사진은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이요. 어렸을 때 뭘 되게 좋아했냐면요. 막 이렇게 막 붙이고 만들고 조립하고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맨날 우리 남동생한테 뭐라 그러냐면 좀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좀 형을 본받아서 책이나 좀 읽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착실하게 책만 읽는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동생이 훨씬 부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 동생이 그래도 뭐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치과에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좀 치과 들어가기가 좀 쉬웠습니다. 지금보다. 꼴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치과에 다니면서요, 여학생이랑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학생은 1등이에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졸업을 하고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동생 치과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저도 그 비결이 뭘까 좀 궁금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동생한테 좀 패기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다른 치과에 가고 S대 치과에 나온 거기에 가서 제 이를 치료를 했는데요. 이게 몇 개월 지나니까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 치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진짜 손재주가 장난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만들고 지금도 멀쩡해요. 근데 그 길을 방문한 모든 고객들의 평이 그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렸을 때 그 쓸데없는 짓, 그게 실력 발휘가 된 거예요. 그 뭐 조립하고 맞추고 하는 것들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는데 그게 자기의 치과랑 결합되면서 그 어떤 치과 의사보다도 훨씬 커다란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만 읽는 저보다 훨씬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에 뒤처진다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자기가 한번 어떤 영역은 잘 알지만은 다양한 것들을 한번 실험해 보는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것이 무엇인가, 지금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 동생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지도 몰라요. 우리 KT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연결과 융합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에 벤처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서 되게 놀라고 있어요. 벤처에서 이런 것들 못 줘요. 회사에 너무너무나 다양한 자료들이 있고요. 교육 기회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나요. 그래서 뭔가 참여하고 뭔가 수행할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횡적인 역량을 기를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 스킬을 배울 수 있어요. 이게 팀워크, 리더십, 보고, 발표 이런 것이 우리 회사에 있을 때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데요. 바깥에 나가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데도 없어요. 실행할 뭔가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또 좋은 시스템에 대한 경험 이런 부분들을 마구 배우는 겁니다. 여기에 전문 스킬과 디지털 능력만 결합을 한다고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우리 영역에서의 차별화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은 우리 KT 직원들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외부의 모임, 전문가 그룹 이런 데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브랜드를 형성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사실 내가 어떤 영역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 않더라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업무만 생각해 보지 마시고요. 내 이 업무 말고 또 내가 잘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즐거워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 점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볼까? 그래서 나만의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능력을 통해서 나만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최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말씀은 축적 후 발산이라는 것입니다. 제게 또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있었어요. 마음만큼 성과가 잘 안 납니다. 제가요 승진도 한번 누락되었고요. 자존심도 진짜 상합니다. 회사를 정말 떠나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저에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축적 후 발산이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여기 세 분이 나오죠. 이 세 분이 누군지 아세요? 미란다 커, 카라얀, 플라시도 도밍고. 맨 마지막 분은 최근에 좀 이슈가 있는 분이긴 한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이요. 다 주연의 대역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몇 년 동안 대역을 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대역을 했는데 한 번도 주연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연이 펑크를 냈습니다. 그때 딱 한 번 주연의 대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주연보다 더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년간 단 한 번의 스테이지에도 못 오른 배우, 지휘자, 성악가가요. 항상 주연처럼 연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딱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축적했던 것이 그 운이 한 번 왔을 때 완전히 발산해서 영향력을 제공한 것입니다. 영화감독 이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대만의 영화감독인데요. 대만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에서 난 배우를 해야겠다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배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배우는 못 되고 감독으로 하겠다고 전향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29살에 졸업을 했어요. 늦게 졸업을 했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6년간 100여 편의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영화사에 갖다 줬는데 100여 편이 다 탈락이에요. 6년 동안 단 한 건도 영화사에서 받아준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스파이크 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막 잘 나가고 있었어요. 좌절에 좌절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대만에서 시나리오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때
시나리오를 냈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의 돈을 받아다가 만든 첫 번째 영화가 쿵우 선생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들린 듯하게 작품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요 38회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2번을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감독상으로 브로크백 마운틴, 그 다음에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작품으로 감독상도 받았어요. 저는 이분이 만든 영화를 다 봤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신들린 듯하게 그렇게 많이 영화를 만들어냈을까요? 6년간 100여 편을 만든 축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설령 그에게 그런 기회가 왔어도 그 이후에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알아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은 굉장히 옛날 사람인데 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콩나물을 기르는 장치예요. 그래서 맨 위에 이 항아리에 밑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콩나물을 콩을 놔요. 콩. 그래서 매일같이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물이 밑으로 다 떨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면요, 그 콩이 콩나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요, 심심하면 이제 바가지에다 물을 붓습니다. 그럼 콩이 콩나물이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책 독서를 하는데요, 독서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러냐. 아무리 읽어도 뭐 읽은 거 다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독서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책을 되게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3권은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저는 계속 읽으면서도 이게 저 콩나물을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이 다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위에 쏟아도 다 내려갑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들이 쌓여서 콩나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축적되어 있는 거죠.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하루 운동 안 한다고 해서 뭐 이틀 안 한다고 해서 변화가 없죠. 열심히 해도 별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운동. 그래서 저 운동 별로 못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적 후 발산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초록색 곡선을 생각해요. 뭐냐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노력한 만큼 진보가 안 이루어져요. 실제 삶에서의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 주황색 곡선처럼 됩니다. 뭐냐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상황이 안 좋아져요. 한동안. 그 상황들이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야 올라갑니다. 그때는 비선형적으로. 그래서 이 축적의 기간을 참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뭐가 진보가 없어요. 일에 효과도 없고 살도 안 빠지고 뭐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도 뭐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이럴 때 대부분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축적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발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진보의 가장 큰 특성은 열정도 지능도 아니다. 뭐냐? 상상하는 것이랑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지속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이 말이 멋있더라고요. 목표는 멋지지만 목표로 가는 길에는 똥덩어리가 가득하다. 지루한 길이다. 성공을 결정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그 과정의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이다. 제가 이제 랩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하면 성과도 내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 수 있을까? 제가 3가지의 큰 키워드를 얘기했습니다. 사실 내 일에서 뭔가 꿈과 의미를 찾는 것이 첫 번째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점점점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자신만의 영역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지루함에 굴하지 않고 낭비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무쏘의 뿔처럼 우직하게 지속하면서 축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정말 우리가 동경하는 그러한 정말 훌륭한 사람, 큰바의 얼굴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우리 KT 구성원 모든 분들 정말 우리가 다 이러한 부분들에 무장해서 우리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맺기를 기원하면서 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